네, 오늘의 주제는 대선을 좀 한 달여간 남짓 남겨놓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. 일단 지난 2일이죠.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. 그로부터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퇴원 임박 소식도 오늘 장중에 나왔는데 일단 코로나 확진부터 현재 상황까지 좀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19에 이제 감염이 되면서 일단 증시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현재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하게 나오고 있거든요.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상태가 심각하다 아니면 경증이다 여러 가지 축축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나 대선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일각에서는 바이든 그 후보와의 격차가 좀 벌어지면서 대선 리스크가 좀 약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11월 3일이 되기까지는 계속적인 변화를 계속 감지를 하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정표가 작용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의 어떤 격차대로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그냥 당선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과 함께 또 민주당에 대한 상원 장악 이런 두 가지 부분들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고요. 하지만 장점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역시나 추가 구제안에 대해서 일단은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또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리스크가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은 확실하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다. 이런 의견 드려보겠습니다. 네, 아무래도 대선 리스크는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짧은 방망이로 전략을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이 소식이 국내 우리 코로나19 업종들에게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개별적으로 뭐 렘데시비르 관련한 제약바이오주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넓게 본다면 비대면 관련주들까지 이 관련 업종들 현재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다면요. 네.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렘데시비르를 투약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우리나라 관련주죠. 파미셀이 8%대 현재 좀 상승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일단 약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역시나 음봉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큰 저항대를 뚫지 못하는 모습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. 또 다른 군으로는 좀 새롭게 떠오르는 코로나 백신 혹은 치료제 등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기존에 많이 알고 있었던 그런 치료제들보다는 또 새롭게 떠오르는 장중에는 좀 작은 종목이지만 이제 지엔코나 큐로컨 같이 약간 이제 그 에이즈 치료제 관련된 기업인데 또 역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또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또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종목들은 좀 기대감이 많이 약화된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고 오늘은 바이든 후보의 정책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책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. 어쨌든 백신 치료제 쪽만 보면 좀 더 아직 안 나온 종목들과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했다. 이런 의견 드려보겠습니다. 또 기존에 또 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ST팜이라는 종목이 또 계속적으로 상승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난 것이 또 큰 특징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관련된 주로 본다면 건기식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또 실적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또 큰 특징입니다. 오늘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들이 양호한 상황이죠. 제일제당도 흐름을 보시면 그동안 음식료 업종들이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조금씩 추세를 상승 전환시키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건기식도 대표적으로 콜마 B&H 그리고 노바렉스 이런 종목들이 비교적 좋았는데 오늘은 뉴트리 같은 종목들이 또 새롭게 또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관련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업종 중심으로 현재 시장이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즉 지금은 약간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테마 쪽으로는 자율주행 쪽이 좀 주목을 받고 그린 뉴딜 이런 정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
이런 이슈에도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다는 사실은 다시금 좀 인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에는 좀 악재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시장도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켠에서는 한국에는 좀 호재로도 작용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. 이렇게 보는 요소는 좀 뭐가 될고 또 이렇게 호재로 작용될 만한 섹터는 어떤 섹터가 될지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. 네,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단 증시를 보는 입장 자체는 사실 공화당 입장이 좀 더 유리하다 볼 수가 있겠죠. 왜냐하면 세금 감세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공화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건강 양상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. 만약에 경증으로 치료가 다 된다면 역시나 미국 증시는 반등을 하게 될 것이고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게 됩니다.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예상대로 당선이 돼버린다면 역시나 약간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은 공약 자체가 우리나라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로 작용하고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방안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부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. 그래서 우리나라의 오늘 증시의 모습을 보더라도 사실 부정적인 상황이 많았지만 증시가 오른 이유도 역시나 정책적인 종목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즉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하면 증시에는 전반적으로 좋을 것이고요.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당선하게 된다면 약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증시는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도 또 증시 올라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정책적인 이슈가 되겠습니다.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흐름 좋은데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점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. 코로나19 관련주 안에서 지금 뭐 매수를 해도 정말 좋은 종목은 뭐가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어떤 종목이 될까요? 네, 제가 아까 잠시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종목은 바로 ST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ST팜은 현재 76,000원, 6%대 상승 흐름을 갖고 있는데요.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현재 미국의 그 코로나 백신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약사는 바로 이제 화이자입니다. 화이자가 가장 빨리 백신 나올 것으로 기대를 되고 있는데 이 화이자 백신의 기본적인 그 방식 자체가 이 메신저 RNA라는 방식입니다. mRNA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올리고핵산이라는 원료인데 이 올리고핵산을 ST팜이 생산합니다. ST팜이 근데 이제 세계 2위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화이자가 백신을 개발하게 되면 역시나 이제 미국의 1위인 에질런트와 더불어서 세계 2위라 볼 수 있는 ST팜의 CMO 물량들이 위탁 생산 물량들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.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.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백신과 바로 병용 투입될 수 있는 면역 보강제라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이제 CPG라고 부르는데 이 CPG가 아직 부각이 전혀 안 됐습니다. 시장에 노출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게 된다면은 또 굉장히 수요가 풍부해지게 됩니다. 이 CPG 역시도 올리고핵산으로 만들어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백신과 병용 그 면역 보강제 둘 다 모두 올리고핵산이 굉장히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거기에다가 이제 이 인클리시나라고 해서 이제 LDL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또 2022년부터 상업화를 하게 되는데 또 연간 6톤 이상 필요합니다. ST팜이 1.6톤밖에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역시나 또 추가적인 증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대장암이라든지 에이즈 백신도 내년 임상 이상 가능성과 그리고 기술 이전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도 그 다양한 수요가 있고 실적까지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감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자, 투자 등급은 저는 1등급으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현재 매수가를 73,000원대로 이제 제시를 해왔는데 현재 76,000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분할 매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차 목표가로는 10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손절 가격을 61,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 ST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분할 매수를 하라 이런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. 매수 시에는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송동현 대표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